이재명 대통령 다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맡은 재판부가 이달 원래는 진행 예정이었던 재판 일정 무기한 연기 기일 추후 지정했습니다. 이제 고법은 이번 불소추 특권에 재판이 포함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한 건데요. 이게 어떻게 좀 보세요? 이제 보수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 왜냐하면 헌법학자들도 다르게 해석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대선 전부터도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헌법 8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들 외환과 내란을 제외하고는 불소추된다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들. 그렇다면 이미 모든 사법 절차가 중단된다는 거. 이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되고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부분의 법조인들 시각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갔었고요. 이번 고법에서도 결정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 얘기를 하실 거고요. 저는 사법부의 판단들을 잘 따라서 보면 되고요. 헌법에 나오는 그 전문의 모습,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우리 그동안의 사법에서 나왔던 판례라든가 네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의 결정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헌법 정신을 충분히 반영한 당연한 결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대변인님은 다른 생각 가지실 것 같아요. 대법원이 상당히 비겁한 선택을 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유권 해석을 할 권리가 특정 그 기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할 재판부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법원의 대표적인 입장이 아니라 고등법원, 그러니까 해당 허위사실 공표죄의 이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파기환송돼서 이제 그 다시 상고심을 지금 담당하는 그런 고등법원에서 지금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법에 대한 이 유의미한 어떤 구속력 있는 판단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헌법학자들도 이미 친민주당 성향의 헌법학자들조차도 이것은 특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소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전 해석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 오히려 당연히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이 헌법을 만들 때 과연 그 누가 이렇게 좀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재판 중단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적인 인식을 좀 오해하게 오인시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심지어 지난 이 대통령 선거에서 출구조사를 또 했지 않습니까? 재판을 계속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시 64% 가까운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40% 이상의 재판은 받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저희 좀 참담하고 부끄러워요. 저희가 지금 대법원을 탓하기에는 국민의힘 잘못이 전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후보 교체 파동을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없었다라 그러면 고등법원이 민주당이 조금 압박했다 그래서 재판기일 자체를 선거 뒤로 변경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적으로 이 정치적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사법부가 굴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권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야권의 책임이 크다라고 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비틀 수는 없다. 재판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권력에 굴복한 고등법원에 대해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을 전달할 뿐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굴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재판부의 판단 그 자체는 존중을 일단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대선이 있었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만들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헌법은 광의적으로 해석돼야 되고요. 특히 지금 국민들 전체가 이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유권자들이 자 이재명 대통령 이래줬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헌법에 있는 정신을 살리면서 동시에 그 당시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선택을 해서 준 대통령에게는 일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형사상 소추가 정말 내란 외환이 아니면은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민주당 뭐 성향의 이런 여러 학자들도 얘기했다는데 그렇지 않죠. 반대되는 의견들이 서로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로 의견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제가 판단할 때는 보수적인 의견도 참고하고 결국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성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이 대통령 뽑았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이 재판부에서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물론 존중돼야 되긴 하는데 여러 개의 재판부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국가의 지도자가 국정을 이끄는 것을 중단시킨다. 헌정을 중단시킨다. 이것은 우리의 국민 주권의 원칙 또 헌법에 보장된 원칙에 전 따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고법의 판결은 정말로 존중받아야 될 것이고요. 이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고 명쾌하게 해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반대되시는 분들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화는 나시겠지만 일단 지도자가 뽑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혼란을 만들 겁니까? 저는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되고 또 국민 주권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이 결정이다라는 측면에서 국민들께서도 이를 존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일탄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제 어쨌든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진행자이지만 이제 그동안 저희가 패널 분들이 계속 이제 보수 패널만 이제 나오셨다 보니까 네. 오늘 이제 진보 패널이 나오셨으니까 그럼 이 얘기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대선이 이제 치러지기 전에 이제 저희 패널 분들 중에 한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방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뽑아줬기 때문에 일하게 해야 하고 그에게 맡기는 게 맞다. 존중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수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패널 분들 중에 한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나는 국민들이 나를 뽑았으니까 이제 그 명분으로 이제 앞으로의 뭐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하든 뭐 헌법의 결정이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당하다고 그걸 말을 할 명분이 될 것이다. 이 대선의 결과가.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견은. 일단 그 의견은 일부분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당신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 다 본 거잖아요. 네. 저는 그 혐의도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인정하지 가지 않으세요? 성남 FC 건 같은 거 보세요.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 개 지자체장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정부 부처도 기업들이 협찬과 광고를 받아서 국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개인에게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은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던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고 이 먼지떨이식으로 어떤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벌어진 이 일들 있잖아요.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결정은 물론 그래도 존중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고 있습니다. 자, 재판 진행되는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이 우리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있다라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판단해 주신 거거든요.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거 결과를 통해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이 겸손하게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이 국정에서의 성공을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의 흐름에서 헌법과 법률에 저는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좀 반론을 드릴게요. 뭐 아까 성남 FC가 협찬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무언가 특혜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로 뇌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걸려있는 사건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아까 그 민주당 지지 성향 분들조차도 재판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례는 2017년에 홍준표 당시 후보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일보에서 임지봉 교수를 비롯한 10명의 헌법학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재판 계속하는 것이 맞냐? 그랬더니 네. 임지봉 교수를 포함한 10명 중에 7명의 헌법학자가 재판 계속 받아야 한다라고 했고 10명 전원이 그렇게 재판 받아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파면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자, 그래서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한 일단 언론사의 말씀드리고 얘기일 뿐이고요. 우리나라에 무수한 법학자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 언론이 10명의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본 것이지 언론의 뭐 사설을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국민의 선택을 굉장히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의 성격을 잘 아실 거예요.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죄하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선거 프레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득표를 더 했는가. 그러니까 20대 대선에서 47.5% 정도 득표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49.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심상정 후보가 당시 2%대 중반을 득표를 했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없어진 지분을 생각하면 사실 추가적인 득표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거의 대통령이 차이가 안 나니까요. 당선은 됐지만 국민들께서는
이 선거의 성격 자체가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옹호를 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옹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구조사에서 64%면 압도적인 국민들께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서도 재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권은 물론이고 민주당 측면에서 안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국민들을 훈수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정권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서 역풍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우려도 든다는 겁니다. 이번 출구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많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의견들도 물론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요. 거기서 나왔던 그 일회성의 조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무수한 정말로 전방위적인 개인에 대한 삶을 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 결과가 0.73%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란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래서 결국은 탄핵에 이른 것이고요. 일단 단 0.1%라도 앞서서 대통령이 됐다면 대통령의 권위,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인정하고 그 대통령이 일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선거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지율 격차 조금 있는 거 그 부분 더 많이 얻으면 좋겠지만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뭔가 잘 될 거다라고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다 탈탈 털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됐을 때 당선됐을 때도요 반대했던 분들이 그래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믿어보자 라면서 많은 지지를 보내셨어요.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갈려 있습니다. 지금은 극우 진영, 뭐 종교 세력들 그리고 또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계층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하는 이 토론도 그런 갈등을 좀 더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정부가 성공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대통령이다.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지금 갈등이 너무 세니까 이제 통합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이제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영 대변인님께서는 이제 교수님의 의견에 또 이제 반박을 하시면서 이제 그 서로의 입장을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은 지금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주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파기환송심 맡은 재판부가 이걸 연기했다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이제 초점에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또 당 차원에서 비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우선 그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재판부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단서로 달아놓았습니다. 어떠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까? 어떻게 헌법 제84조를 재판을 대통령 임기 중에 중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희 지금 그 대변인님께서 저희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좀 말씀해 주실 게 많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대변인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헌법 84조예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헌법 84조고 이제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가 84조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그 논란이 된 84조 민주당에서 뭐 답변은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당 차원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법원이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유권 해석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 우리 재판부가 맞는 재판을 일단 중단하겠다 이 얘기를 표명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위헌 여부가 명백하게 판단되려면 다음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재판 중단 법을 추진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재판부마다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나머지 4개 재판부에서는 재판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민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라고 하면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부도 진행하는 재판부도 모두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라도 사실 유죄가 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선거권 박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당론으로 지금 그 재판 중단법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재판 중단법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헌법 84조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만 적시되어 있는데 재판 자체를 중단되는 것으로 하위 법령인 법률로서 이것을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이렇게 청구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든 기각을 하든 결론을 내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최종 판결을 하고 나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네 혹은 중단하는 것이 맞네가 결론이 나는 겁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겠다라고 하고 있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이 지금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변호사가 판사의 자리에 가서 판결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뭐 변호사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한 대납 형태로 지금 인사 이런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단은 없지만 네.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없고 아마 이 논란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나머지 4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이 재판중단법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또 할지 이재명 정권이 이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지명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 대통령이죠.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기 나올 수는 때문에 없죠. 네.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희 당이 목 놓아서 외쳤던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더 무리수를 둘까가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단법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소법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의 이 존립 그 자체 안위에 대해서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이제 국민들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당연히 야당이 지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고등법원 잘했다, 재판 중단시키는 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정부와 이제 민주당이 될 것이다. 그럼 재판이 중단됐으니까 앞으로의 그 다른 재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님. 재판부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 가장 빨리 결론을 내야 되니까 왜 이 6월 18일 날로 이미 이제 공판 기일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이 허위사실 공표 이 재판부가 결론을 냈던 것이고 나머지 4개 재판도 이제 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재판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에 스타트를 끊었던 재판부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다른 하겠습니다라고 재판, 하기가 그렇죠.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수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싫을 것이기 때문에 재판 중단법을 만들겠다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법률로서 과도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굉장히 크다.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